두 번째 하이라이트는 이제 가장 최근 거를, 제가 랜드마크를 설명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런던에 개발에 있어서 재생이나 두 군데를 뽑으려면 킹스 크로스하고 저는 배터스 파워 스테이션 가장 최근에 2002년 10월에 제가 오픈하기 전날도 갔었고 그 다음 이걸 보고 1930년도 건설했는데 버려졌던 데를 이렇게 문화복합개발단지, 여기 애플의 유럽 본사고 하이엔드 오피스고 톰 크루스도 하나 샀다고 하긴 하더라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주변에 아파트를 만들어서 약 5,000세대 규모, 약 5만 평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런던의 시내가 이쪽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런던 아이가 있고, 그죠? 이쪽인데, 지금 상당히 좀 떨어져 있죠. 이쪽이 이제 아니, 어디야. 영국의 히드로 공항 쪽이 이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심지에서 차로 한 35분? 뭐, 우리나라 따지면 어디 정도 되냐면, 목동? 가양동 정도 되겠네. 상당히 떨어져 있죠. 네? 네? 마곡 정도 떨어져 있는데, 교통이나 인접성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제일 좋은 건, 저는 여기서도 살고는 싶더라고. 왜냐면 여기 저는 공원을 좋아하거든요. 배터스팍이라는 엄청난 큰 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가면, 여기에 보면, 설명을 해서 아트 호텔이 하나 있는데, 여기 체류하면서 아침에는 항상 뛰죠. 한 바퀴 뛰는데 40분, 두 바퀴 뛰면 1시간 20분. 근데 공원하고 강이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배터시 파워 스테이션 화력 발전소를 중심으로 가든하고 서큐세스 빌리지, 이렇게 여기는 이제 콜링 게이트라고 배가 이렇게 왔다 갔다 그 시내까지 갈 수가 있어요. 우버 수상보트도 있고. 그래서 배터시 파워스테이션 주요 개발은 뭐 다양한 뭐 식당도 있고 호텔도 있고 뭐 주거도 있고, 그 표를 이렇게 책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설명했듯이 이쪽에 맨 꼭대기에는 레지던셜 아파트를 넣고, 그 다음에 또 전체적으로 애플의 사무실 넣고, 안에는 상업용 건물이나 상점이나 문화공간들을 극장이나 넣습니다. 제가 위에서 찍은 겁니다. 꼭대기 올라가서.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이런 데서 올라가서 찍은 건 아니고, 마침 호텔에 루프탑이 있어가지고 반대편에 거기 찍은 거고, 주거 공간 및 앞에서 제가 좀 찍어본 거고,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 디벨로퍼한테 부탁을 해서, 그러면 여기 하이엔드 주거는 어떻게 돼 있어? 그래서 제가 한번 찍어봤습니다. 정원하고 이렇게 전망이 주변에 좋더라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상업 두 가지로 나오는데, 상업용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서 약간 아르데코형의 터미널 A하고 B로 나눠져요. A하고 B로 나눠지는데, 여기에 푸드홀, 뭐 상점, 다양한 극장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의 느낌이 좀 돼 있죠. 돼 있고, 주변에 이제 아파트들을 이렇게 져 있고, 이 하나를 얘들도 아이디어가 좋은데 전망대로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한번 보시겠어요? 올라가면서 제가 찍은 거예요. 굴뚝을 올라가면서. 올라가시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촬영을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럼 이런 전망대 역할도 하고, 주변 상가, 이게 아트 호텔이에요. 상당히 이태리의 유명한 디자이너가 설계를 했는데, 여러분 한번 주무셔 보면 괜찮아요. 가격대는 약 30에서 50만 원 사이. 이렇게 그렇게 비싸진 않다. 아까 앞서서 밀레니엄 프로젝트 설명을 좀 드렸죠. 영국이 2000년을 앞두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한다. 그 중에서 런던 아이, 그 다음에 테이트 모던이라든지 밀레니엄 브릿지라든지 이런 돔이라든지 이런 프로젝트를 설계를 했다 합니다. 그래서
그게 밀레니엄 브릿지, 런던 아이, 밀레니엄 돔, 그레니치, 밀레니엄 브릿지. 이 네 가지 지역을 이긴데, 낙후된 지역을 좀 재생시켜서 명소하고 지역의 어떤 균등적인 발전 정책을 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2000년 6월에 한 밀레니엄 브릿지죠. 그죠? 우리 노먼 포스트라는 건축가하고 엔지니어 아럽하고 조각가 안토니오 카로 합작품으로 최초의 보행자리 건설입니다. 이 다리를 건설할 때 옛날에 런던이라는 도시가 노마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가장 흥행했던 상업적으로 우리 같은 마포겠죠. 다리가 어딘지를 다 조사해서 그 지역을 선정한 거예요. 그냥 뭐 수심이 넓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뭔가 이 다리를 어디다 놓을 것인가 고심을 할 때 당시에 노마에서 가장 상업적으로 배가 무역을 많이 했던 지역이었다 하는 데를 정해서 정결한 거죠. 그래서 현재는 세인트 보설당 이 밀레니엄 브릿지 이쪽이 오른쪽이 이제 테이트 모던 가장 뭐 런던에 가면 대표적인 관광지죠. 정 대표님도 가보셨지 걸어봤죠. 예, 가장 이 다리 하나를 위해서 1년에 말이야 1000만 명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길이가 370m고 약 320원인데 2000년의 역사를 바꿨다고 합니다. 여기 보이는 게 테이트 모던이고 그죠? 세인트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 밀레니엄 돈 지금 1999년도 가스 공장이었죠. 상당히 지금은 공연장이라든지 다양한 문화 복합시설로 지금 만들었고 한 1조 1000억 정도 이렇게 했답니다. 런던 아이 타보신 분 어땠어요? 편안하게 혼자? 누구랑 같이 타야 재밌는데 천천히 가니까. 그래서 대관람차에 런던 아이로 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약간 주택개발인데 그레니치 밀레니엄 그레니치 천문대 근처에 약간 가스 공장 오염된 쓰레기가 방치된 지역을 갖다가 친환경적으로 모든 걸 친 거예요. 여기는 잘 가보신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천인재 대표님 갔다 오셨죠? 기억 나시나요? 10년 전이라. 10년 전인데 기억나세요? 어휴, 머리가 좋으시죠. 저랑 같이 갔었어요. 둘이서. 둘이서가 아니죠. 오해사가. 그래서 85년대부터 사용되지 않아서 이걸 갖다 어떻게 하면 친환경 커뮤니티를 만들자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 친환경적으로 공원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모든 자재를 친환경으로 하자. 그래서 만든 사례죠. 되게 고급 아파트는 아니고 이것도 약간 중산층,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지금 상당히 친환경적으로 지속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자. 미래의 저우성을 높인 주거 계획을 하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테이트 모던. 제일 많이 가는 거죠. 그죠? 테이트 모던. 그죠? 테이트라는 데는 여러분 가문 이름입니다. 테이트가 3개의 미술관을 운영을 하죠. 3개인가 4개인가 제가 알고 있기로 영국에 이제 런던에 2개가 있고 그죠? 영국의 미술품을 전시하는 테이트 미술관이 있고 테이트 이거는 현대 미술관이 있고 리버풀에 가면 그죠? 또 우리 테이트 미술관이 있고 그래서 이 발전소를 만들게 된 거는 런던에는 내셔널 갤러리도 있고 영국 박물관도 있고 너무나 유명한 뭐 사치 갤러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영국에 대표적인 현대미술관이 없는 거예요. 현대미술관이. 우리가 정부의 한 나라가 대단한데 현대미술관이 없으니까 사치에서 제안을 하죠. 우리가 런던이 그래도 세계에서 뭐 이런 미술관 박물관에서 내가 하는데 우리는 왜 현대미술관이 없다. 그러니까 현대미술관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옛날에 발전소를 갖다가 이렇게 재생시켜서 만들겠다. 그래서 허용이 된 거죠. 그래서 테이트에서 다 된 건 아니고 복권을 발행하고 국가적으로 국민들한테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 미술관을 만든 거죠. 근데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건 이거 딱 하는 것 같아요. 복권 지원금을 만들었는데 미술관이라는 거를 보면 되게 우아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편견이 그 있잖아요. 프리주디스가
되게 우아한 사람들만 있어요. 근데 요새는 뭐 되게 많이 여기 미술관 그런 아트쇼를 다니는데 그런 편견을 없애는 미술관이었죠. 이 미술관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일단 무료야. 첫째. 두 번째는 아이들이 와서 떠들고 막 놀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네? 막 미끄럼도 타고 와가지고 우리 미술관 가면은 미끄럼 탈 수 있나요? 못 타잖아. 우리 미술관 가면 조용히 해야지. 어디 떠들. 근데 그런 편견은 없애고 약간 교육적인 바로 이 공간을 이런 식으로 해서 애들이 와서 마음대로 놀게 하겠고 공공적인 기능을 많이 강조했죠. 그래서 때로는 휴식처가 될 수가 있고 놀이터가 될 수 있는 플레이그라운드가 될 수 있는 미술관으로 바꿨다는 게 저는 의의가 있는 거지, 화력발전소를 미술관으로 바꿨다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미술관으로 바꾼 거지 무슨 의미가 있어. 이 테이트 모던이라는 게 어떤 지역에 어떤 역할을 해줄 것인가, 학생들을 불러서 문화예술 교육도 해주고 그죠? 그런 어떤 그런 에듀케이션적인 공간의 교육이 중요한 거지. 아니 뭐 줬어. 쟤네 그림 몇 개 비싼 거 몇 개 걸어놨네. 그런 거로서의 의미는 저는 로서 테이트 모던을 설명하자고 하면 저는 설명은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책에 그렇게 미술관을 그게 아니라 어떤 교육적인 효과를 거두고 문화예술적인 그런 커뮤니티로서의 역할을 되게 많이 한다. 두 가지 건물이 있어요. 꼭 가실 때 두 번째 빌딩 뒤에 있는 건물 10층에 올라가서 보십시오. 앞에만 가시면 작으니까 뒤에 건물에 올라가시면 되고, 보통 미술관이 시대의 사조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좀 주제에 따라서 풍경화, 정문화, 인체, 역사로 분류한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구글 어스로 해서 직접 그린 겁니다. 이거를 설명하려면 이게 필요하겠더라고요. 이게 센트폴 성당이죠. 영국을 대표로 하는 성당. 이게 테이트 모던, 그죠? 근데 이게 밀레니엄 브릿지야. 이 다리 하나가 의미하는 바가 엄청난 거라는 거죠. 이 다리 하나로 여기서 걸어서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걸어서 가서 이 지역의 일대를 다 바꾸게 하는 거죠. 다리 하나. 다리가 하나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강의할 때 그렇잖아요. 삶에 있어서 성을 쌓지 말고 다리를 놔라. 성을 쌓으면 자기만 안에서 성에서 독야청청 할지 몰라도 다리를 놓으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런던 시티홀입니다. 타워브리지 옆인데, 이 시청은, 보통, 우리로 말하면, 뭐, 어디쯤 있을까? 선호동, 거여동? 같은데. 그러니까 시청이 중앙에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시청에 그게 아니라, 런던의 납부된 발전을 위해서 외곽으로 빼는 거죠. 외곽에 빼면 시청이 바깥에 있으면 시청에 관련된 부속되는 건물도 많이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하게 된 거죠. 그래서 노먼 포스터가 그런 유리 같은 그 시청 건물을 많이 설계를 하잖아요. 그래서 설계를 했고, 그래서 투명하게 한 이유는 니네 시청의 공무원들은 투명하게 청렴하게 일을 해라, 그런 컨셉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주로 시청 같은 거 건물 많이 하는데, 베를린에 가면 베를린 시청도 이와 비슷하게 돼 있죠. 올라가면 이쪽으로 좀, 그래서 촉매 지역을 개발한 촉매 역할을 한 거죠. 우리 시청을 갖다가 거기서 빼가지고 저쪽에 천호동 옆에 하남 근처에 갖다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많이 발전하겠죠. 근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시청의 공무원들이 싫어하겠지. 서울에 있는 대학들을 왜 서울에 다 놔둬? 서울 다 지방을 빼야지. 외국처럼. MIT나 뭐 하버드가 뉴욕이나 워싱턴에 있지 않잖아요. 옥스퍼드나 캠브리지가 런던에 있지 않잖아요. 왜 우리는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누가 반대해? 교수들이 반대해. 그러니까 균형 발전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서울대학교가 예를 들어서 뭐 목포에 있다든지 연세대학교가 분교가 다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다 옮기면 되는데, 그래야 발전이 돼요. 그래야 발전이 돼요.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시청 내부 오류가 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지금 설명한 똑같은 이것도 제가 한번 그려봤어. 이게 런던 시청인데 옛날에 이게 그 런던 타워예요. 윌리엄이라는 왕이죠. 천년도 11세기에 프랑스에서
넘어와서 영국을 점령했던 윌리엄이 런던에 감시하기 위해서 런던 타워를 만들었는데, 이게 타워 브릿지고, 이 두 사람들이 이제 관광객 오면 여기만 왔다 갔다 했지, 옛날에. 그죠? 뭐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시청이 생기니까 이렇게 해서 선이 연결 여기까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엄청난 유동인 거를 촉발시키는 거지. 다리 하나가 주는, 아니, 그 건물이 하나 주는 효과가 단지 that building just only 아니라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커뮤니티를 만들고 역간의 경제적인 효과를 거두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배터시 파워 스테이션 설명했고, 사우스뱅크, 아까 강남 쪽에 되게 낙후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랬다가 문화예술지구로 이렇게 이 지역을 갖다가 서독이라고 하기도 하고 지역을 바꿨습니다. 국립구경도. 그래서 좀 이렇게 누가 일러스트 한 게 있어가지고 세인트폴 성당 테이트 모던을 해서 런던 아이 해가지고 이쪽을 갖다가 전부 다 문화예술지구로 바꾼 사례입니다. 여기는 1951년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상당히 많이 파괴되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영국의 하이드파크라는 공원에서 1850년 하이드 박람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페스티벌 브릿지라는 1951년을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그 당시에 1851년도에 그 전시회를 하이드파크에 살 때의 사진인데, 그 100주년을 기념을 사우스뱅크에다가 해야겠다. 그러면서 그 사우스뱅크 지역의 문화예술을 좀 활성화된 시키자 하고 발전을 안 하다가 1995년도에 사우스뱅크 파트너십을 만들어서 이제 점차적으로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 건물로 로얄 페스티벌 홀이라든지 힐 엘리자베스 홀이라든지 하워드 갤러리, 국립극장 같은 데가 들어서게 되죠. 사우스뱅크 센터에 개발된 사우스뱅크 예술극장에 놓습니다. 센터, 로얄 페스티벌 홀, 사우스뱅크 국립극장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도 그렇고 많은 수변 지역에 여러 가지 개발 성공 요인들이 있겠죠. 대부분 파리도 그렇고 암스테르담 운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덴마크도 그렇고, 근데 수변에 대한 성공 요건은 그렇다고 합니다. 지속 가능한 자연, 사회자원 공급 용이성이 전제돼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도시의 과거의 발전과 환경보호에 중심되어서 재조명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단지 물만 개발하는 게 그 물 주변에 있는 역사성과 환경성과 스토리를 같이 개발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우스뱅크에서 가장 인기 있는 커뮤니티가 코인스트리트 커뮤니티인데, 지역 주민들이 모아서 개발업자가 들어온 게 아니고 모아서 커뮤니티 코인스트리트 커뮤니티 빌더스를 만들었어요. CSB가 만들어가지고 이 지역을 우리가 공동으로 구입해서 우리의 커뮤니티를 만들자 만들었고, 그게 공원을 정비하고 임대주택을 주고, 특히 옥소타워 같은 리모델링을 해서 발전소를 어떤 복합 상가로 만들었어요. 옥소 빌딩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매입을 해서 1층에 공방이나 샵 같은 걸 놓고 2층에 레스토랑이에요. 레스토랑 가보셨죠? 안 가보셨죠? 죄송합니다. 레스토랑에서 이제 세인트폴 성당이 되게 잘 보이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갖다가 아까 커뮤니티에 쓰는 거예요. 저소득층 어떤 그런 준다든지 주민들한테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을 선택해서 그 지역의 커뮤니티를 강화한 대표적인 사례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많은 지자체나 이런 데서 제일 많이 방문했었죠. 한 10여 년 전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높은 건물입니다. 런던의 초역세권, 우리 롯데타워가 있다면 런던에도 옛날에 역사적인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샤드타워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우리 이태리 건축가 유명한 렌조 피아노라는 분이 설계를 해서 했고, 보면 여기에 우측 전망대가 있고요. 위쪽에 하이엔드 주거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샹그릴라 호텔이 있고, 레스토랑이 있고, 사무 공간이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런던에서는 상당히 획기적인 일이죠. 그런 높은 건물지가. 그래서 우리가 런던을 갈 때 전망대 하면은 주로 제일 많이 가는데 여기죠. 샤드 많이 가고. 주로 우리 대표님 어디 전망대 주로 가시나요? 아, 어깨토끼 가시는 거예요. 아, 거기가 제일 좋긴 하죠. 근데 이제 높은 데서 보기에는 여기 가시고. 그 다음에 나선정의 사무실 세인트 말이라는 이런 대표적인 노만 포스터가 유리로 진 건물인데 약 5,500장의 유리로 만들어서 친환경적으로 만들었대요. 근데 이 건물도 처음에 질 때 되게 논란이 많았어요. 런던 시내에 아니, 전통적인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저렇게 말이야. 좀 흉측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바나나 같이? 또 빛도 반사하고. 그래서 논란이 되게 많았었죠. 2003년도에 완공된 건물이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워키토키 타워죠. 사실 런던에서 워키타워라고 하면 몰라요. 건물 이름은 트웨니 펜처 스트리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빌딩 이름을 하는데 얘는 주소를 많이 갖고 하죠. 런던은 A to Z라고 해서 지도책이 있는데 거기서는 대부분 주소를 이렇게 막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런던의 금융 중심부에서 워키토키처럼 생겼다고 해서 워키타키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또 우루과이가 자랑하는 그 건축가 있죠. 라파엘 비논이라는 건축가가 설계를 한 거고, 뭐 여기서 이제 설명하고 싶은 건 여기죠. 바로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건 여기입니다. 제일 꼭대기에 스카이 가든이라는 있어요. 되게 35, 30층의 공간가. 사실 디벨로퍼나 시행사 입장에서는 이 공간을 되게 뭐 펜트하우스를 만들든 제일 비싼 그 오피스 렌트를 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공간을 갖다가 약간 공공 공간을 띄고 입장으로 봤더라도 시민의 어떤 정원 공원 같은 걸 만들어서 여기서 음악회도 하고 상당히 다양한 이벤트를 많이 하게 해서 시민들이 런던 시내를 구경할 수 있게끔 외부인들이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스카이 가든이라는 건 우리도 하나 이런 거가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예약도 쉽지 않죠. 한 2, 3개월 전에 해야 되는 거죠. 예, 쉽지 않아.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모여서 사람들이 연주 같은 것도 하고. 가보셨어요? 예, 좋죠, 여기.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영국이 이제 오래된 도시로서의, 우리가 웨스트 쪽이 좀 많이 발달했어요. 뮤지컬, 우리가 여러분들 가면 피카딜리 서커스, 소호, 레체스터 스퀘어, 시내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있는데 약간 오른쪽, 우리로 말하면 제가 동네를 비하한다고 하지는 않아요. 약간 낙후된 옛날에 보면 상계동, 도봉동, 창동 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동네가 뭐 나쁘고 좋은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뭐 발전되지 않은 동네? 그렇게 표현해요. 말을 요새 잘해야 돼. 또 제가 노원고에서 나온 고등학교를 나온 총동창회장 출신이라 하고 여기 뭐 국회의장도 잘 알고 왔는데 그쪽 딱 국회의원들인데 내가 그런 얘기하면 되게 화내더라고 요새. 근데 거기가 이스트엔드라고 그래. 웨스트엔드, 이스트엔드.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가장 많이 즐겨봤던 TV 전원일기 같은 드라마죠. 아직까지 오랫동안 몇십 년간. 그러니까 영국의 서민들, 특히 이민자들, 그런 사람들의 삶의 어떤 드라마인데 그걸 이스트엔드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공장도 많고 여러 가지 맥주 공장도 많고 그런 지역이 있죠. 1980년서부터 이민자들과 젊은이에서 거주하면서 이제 상당히 많이 뜨게 됐죠. 우리가 여러분 아는 데미안 허스트 같은 화가, 그죠? 그런 화가들 바로 여기 출신들이죠. 그래서 이스트엔드 1985년부터 상영돼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맥주 공장을 문화중심으로 재생한 프로젝트죠. 그러니까 트루먼 브루어리. 그래서 공장 같은 데는 왜 좋냐면 문화예술하기에는 일단 층고가 되게 높잖아요. 그럼 패션쇼를 하거나 그림을 전시하거나 그런데 되게 좋겠죠. 그죠? 김수효 우리 팀장은 주로 전시할 때 좀 조그만다니까 답답하지 않아요? 큰데 이렇게 층고가 높은데 하면 훨씬 넓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는 거죠. 스튜디오 디자인 해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그 아이디어예요. 전국에 있는 패션학과가 있어. 그러면 영국 패션학과들을 다 이쪽으로 모아서 패션학
패션학과 30개를 모아서 여기서 패션쇼를 하는 거예요. 그 대학에서 어디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공간들을 한다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데미안 허스트라든지 트래시 에밍이라든지 다 이곳 출신이에요. 또 마돈나도 전시도 했고, 퀸도 여기 40년 전시 공연 같은 걸 여기 했습니다. 옛날에 그 맥주 공장했던 사진이고, 현재의 사진입니다. 그렇게 큰 변화는 없죠. 이런 벽돌 하나 이렇게 옮기는 것도 쉽지 않아. 그 허가 받으려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약간 남겨놓고 개발하고, 뭐 그런 보존과 개발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거냐가 이제 포인트인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 우리는 근데 빨리 인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시간이 없죠. 그 시간이 없는 게 이제 다 모여서 닐스 야드라는 곳에서 하는 어떤 공연이나 축제 같은 걸 봅니다. 그래서 기존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장소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했다. 역시 여기도 이제 최근에 젠트리피케이션이 약간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옆에 있는 이제 스피탈필드 파크인데 이건 첨가물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첨가물 시장을 갖다가 되게 우리 같으면은 여기 어디야 가락동이죠. 시장을 살리면서 가난한 이민자의 동네인데 다양한 이벤트를 해요. 매주 요일마다 전시가 다르고 전시하는 문화 상품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스피스테이고, 그래서 평일에는 생활잡화, 목요일에는 앤티크, 금요일에는 패션 자꾸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개인이 소유 CBRE에서 부동산 회사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네요. 이거는 올림픽 공원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최근에 일본의 도쿄에서 2021년도 올림픽이 열렸죠. 그래서 그렇죠. 우리 쿠마켄코가 설계한 아름다운 목조 가보셨잖아요. 여기 대부분 보기만 했구나. 우린 올라가지는 않았잖아요. 그처럼 그걸 하면서 일본도 2012년 올림픽을 했던 이 런던 올림픽을 벤치마킹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 10년 전서부터 도쿄 올림픽을 하고 나서 이걸 어떤 공간으로 만들고 어떻게 이후에 할 것인가를 좀 하는데, 여기도 기존에 있던 장소에 대해서 상당히 그 공원이나 많이 고민했었죠. 그래서 기존의 주변에 있는 뭐 고철이나 이런 최대한 그런 걸 활용하고, 그 이후에는 다른 용도로, 현재 보면 올림픽 이전의 산업 유지를 이런 아쿠아 수영장이라든지 어떤 오비실이라고 되게 높은 이렇게 궤도 같은 걸 만들고 경기장을 만들고 다양한 용도로서 친환경 올림픽 경기장 공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거의 축구로서는 웨스트햄이라는 축구팀이 있어요. 거기에 경기장이 있고, 그래서 올림픽보다 올림픽 이후에 어떻게 재활용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도클랜드 신도시인데 아까 말씀대로 런던 시내가 금융이라고, 런던이 되게 금융도시가 발전했잖아요. 카나리 워프 혹시 가보신 적 있어요? 여기까지는 네. 당연히 가보셨겠지. 쇠퇴한 조선 성만부지를 이렇게 금융도시로 바꾼 사례입니다. 그래서 도시 아까 지도에서 보면 여기가 시내잖아요. 떨어져가지고 카나리 워프 회장님은 가보셨을 것 같은데. 예. 청문회 하는 자리는 또 아닌데 기억이 안 나네. 농담입니다. 하여튼 거기도 마찬가지로 시내에서 한 40분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1981년부터 2001년도까지 했고 약 650만 평이 대단지죠. 국제금융센터와 주변 공간 오락시설 계획이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노얄독, 아이로브독, 여기는 금융센터고 있고, 이쪽에는 그 런던 시티 공항 쪽, 약 서레이 이쪽에는 호텔 부지, 여기는 문화 부지, 이렇게 나눠가지고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 카나리 워프, 지금 보면, 여기 보면 HSBC, 그죠? 뱅크라든지, 더 자세히 보면, 여기는 HSBC 있고, 카나리 워프, 시티뱅크, 이 세 개가 축을 이뤄서 금융센터를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나리 워프도
상당수 사람들이 런던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못했죠. 왜냐면 런던답지가 않잖아. 새로 맨하탄 같잖아. 그죠? 그래서 약간 못하고 현재까지도 약간 난 런던 하면 까나리 어프 쪽 그 맨하탄 같은 도시가 아니고 런던 다운 데 살고 싶어. 약간 그런 편견은 좀 있어서 아직도 이게 성공한 그 도시 개발이었냐는 아직도 저도 뭐 평가를 못 내리고 많은 사람들 좀 더 지켜봐야겠다 생각을 가집니다. 바비컨센은 되게 오래됐죠. 오래됐는데 BBC 교향악대 교향악대 공연장인데 문화와 교육과 복합시설입니다. 한번 나중에 저는 여기서 40년 전인가 정경화 씨의 바이올린을 그때 되게 젊었을 때를 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센터가 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하게 생각해 테크시티죠. 세계적으로 핀테크의 가장 그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프로퍼티, 그죠? 그래가지고 기술과 융합한 어떤 클러스터가 런던에서도 상당히 뉴욕과 더불어 샌프란시스코, 뉴욕 세 번째로 창업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이스트 엔드 쪽에 있어요.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 부동산과 연결된 핀테크나 테크놀로지 산업이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있다. 여기도 타워 브릿지 옆에 있는데 버틀러스 워프, 여기는 이제 찰스 디킨스의 올리버 스트리트라는 영화 여러분들 보셨을 텐데 여기도 옛날에 공간들을 고급 아파트, 레스토랑, 상업 공간으로 재생한 사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콜란이라는 디자이너 있잖아요. 백화점의 콘난, 그분이 여기 이렇게 디자인해서 만든 거예요. 콘난이라고 알죠? 콘난? 그래서 롯데백화점에서 콘난 샵이 있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있고. 여기도 한번 여기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런던에서 가장 아름다운 골목 닐스야드, 제가 촬영한 데 이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도 조그만 골목인데 다 방치되어 있었는 데를 갖다가 여기 샵끼리 커피샵, 여긴 레스토랑, 이렇게 의약품, 약국 이렇게 해가지고 커뮤니티를 만든 거예요. 아직 크진 않아요. 근데 그러면서 색채감이 되게 좋아서 지금은 인스타그램에 거의 첫 번째, 두 번째로 뜰 정도로 되게 유명한 장소가 됐습니다. 최근에 2019년 개발한 템스강 옆에 원 블랙 프라이어스라는 주상옥화입니다. 이 건물들은 이렇게 돼 있다. 설명 넘어가고. 지금 이것도 이제 2년 전에 2022년도에 했는데 엔터테인먼트 했습니다. 우리가 영화관이나 뭐 이런 큰 디지털 그런 몇백 인치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공간을 갖다가 아우터넷이라는 것에서 만든 거예요. 최근에 우리 영 디벨로퍼 재정회에서 유진 그룹의 유정민 팀장이 우리 흑백 요리사 촬영장을 파주에 크게 만든 것처럼 12m짜리 야구장, 아우터넷 런던에 토트넘에 있어서 이렇게 대형 스크린으로 가서 볼 수가 있어요. 공간으로 바깥에.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페터노스터 스퀘어 같은데 세인트폴 옆에 약간 광장을 갖다가 이것도 이제 약간의 금융의 중심지로 개발한 거예요. 다 무너졌는데 개발해서 복합공원에서 골드만삭스 넘치고서 유럽 본사 입지하게 했다 한 거고. 그래서 이거는 공공 건물 디자인을 향식해서 PFR라는 프라이빗 파이낸스 이니시티브를 도입해가지고 약간 공공 건물을 민간 자본을 좀 확대해서 미쯔비시에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상당히 4년간 프로젝트인데 6개의 빌딩과 오피스텔, 오피스 상가를 개발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게 또 토마스 헤드의 냉각탑이에요. 냉각탑을 약간 디자인해가지고 공공 예술로 표현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9시 좀 넘었네요. 오늘 런던의 주요 명사, 런던의 랜드마크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지루할 텐데, 재밌는 곳을, 지루하지 않았어요?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자주 방문하는 우리 웨스트민스터나
세인트폴 성당이나 자주 가는 어디야, 버킹엄 펜 주요 명소들에 대해서 또 명소들하고 또 런던의 또 뒷이야기, 런던에서 하는 주요 윈블던 테니스 게임은 또 어떻게 또 열리는 거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강의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공식 강의는 마치겠습니다.